혹시 이번 달 전기세 보고 깜짝 놀라셨던 분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노후반전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름철 전기요금 걱정하시는 분들께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특히 어르신분들, 혼자 지내시는 분들, 냉방은 하고 싶지만 요금 때문에 망설였던 분들께 도움되는 꿀팁들을 아주 자세히 정리해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전기요금 할인 제도까지 모두 챙겨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기요금이 왜 이렇게 비싼지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누진제가 적용돼서 사용량이 많아지면 요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처음 300kWh까지는 1단계 요금, 그 이상은 2단계, 그리고 450kWh를 넘으면 3단계로 넘어가면서 요금이 확 올라가요. 그래서 같은 에어컨을 켜더라도 전력 사용량이 누진 구간에 들어가면 갑자기 2배에서 3배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킬로와트시가 뭔지 궁금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킬로와트시는 전력 사용량을 측정하는 단위입니다. 쉽게 말해 1000W짜리 전기 제품을 1시간 사용했을 때의 전력량이 1킬로와트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에어컨 같은 경우 보통 1000W에서 1500W 정도 되는데 하루 8시간 사용하면 8킬로와트시에서 12킬로와트시 정도 전력을 소모하게 되는 거죠. 그럼 본격적으로 전기세 아끼는 방법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에어컨 사용 요령입니다. 온도는 너무 낮게 설정하지 말고 26도에서 28도 사이가 적정하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더우니까 18도, 20도로 확 내리시는데 이렇게 하면 전기요금이 엄청나게 올라가요. 그리고 선풍기랑 같이 사용하면 체감 온도는 훨씬 낮아져서 시원함은 그대로 전기요금은 절약됩니다. 바람 세기도 자동 모드나 약풍으로 설정하시면 좋고요. 에어컨 필터는 2주에 한 번 정도는 꼭 청소해 주셔야 냉방 효율이 올라가고 전기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필터가 먼지로 막혀 있으면 바람이 잘 안 나와서 에어컨이 더 열심히 돌아가야 하거든요. 또 에어컨을 켤 때 처음 30분 정도는 강풍으로 빠르게 온도를 낮춘 다음 그 후에는 약풍이나 자동 모드로 바꾸는 게 효율적입니다. 지금 오른쪽 상단에 뜨는 영상을 확인하시고 에어컨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 받아가 보세요. 두 번째는 실외기 관리입니다. 에어컨 실외기가 햇빛을 바로 받으면 냉방 능력이 떨어지고 그만큼 더 많은 전력을 소모하게 돼요. 그래서 실외기 위에 차광막을 설치하거나 그늘막을 설치해주는 것만으로도 전기요금이 절약됩니다. 실외기 주변에 화분이나 잡동사니를 두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것도 공기순환을 방해해서 전력 소모가 늘어나니까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실외기를 2주에 한 번 정도는 물로 씻어주시면 더욱 효과적이에요. 먼지가 쌓이면 열 배출이 잘 안 되거든요. 세 번째는 전력 피크 타임을 피하는 것입니다. 전기는 하루 중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데 이 시간대에는 전기요금 단가가 올라갈 수 있고 전력 수요도 급증해요. 그래서 세탁기나 다리미 같은 전력 소모가 많은 가전제품은 새벽이나 늦은 밤 시간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전기밥솥으로 밥을 하신다면 아침 일찍이나 밤 늦게 하시는 게 전기요금 절약에 도움이 됩니다. 또 식기세척기, 전자레인지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번째는 누진제 구간 관리입니다. 전기요금 고지서를 잘 보시면 이번 달 사용량이 몇 킬로와트시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300kWh 이하로 유지하면 1단계로 비교적 저렴한 요금이 적용되지만 이를 넘기면 단가가 확 오릅니다. 따라서 한 달 전력 사용량을 미리 계산하고 후반부에는 전기 사용을 조금 줄이는 방식으로 계획적으로 관리하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7월 20일쯤 되면 지금까지 얼마나 사용했는지 체크해 보시고 300kWh에 가깝다면 남은 10일 정도는 조금 아껴 쓰시는 거죠. 다섯 번째는 대기 전력 차단입니다. TV, 셋톱박스, 전자레인지, 정수기 같은 제품은 꺼져 있어도 전기를 계속 소모하는 대기 전력이 있어요. 멀티탭에 연결해서 사용하지 않을 때는 스위치를 꺼두는 것만으로도 한 달에 수천 원에서 많게는 만 원 이상 절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TV, 셋톱박스 같은 경우는 대기 전력이 꽤 높은 편이에요. 밤에 주무실 때는 꼭 멀티탭 스위치를 꺼두시길 권합니다. 정수기도 마찬가지인데 하루 종일 보온과 냉각을 유지하려면 꽤 많은 전력이 들어가거든요. 외출할 때는 절전 모드로 바꿔두시거나 아예 전원을 꺼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는 얼음병을 활용한 아이스팬입니다. 에어컨 없이 선풍기만 쓰는 분들은 선풍기 앞에 얼린 페트병을 놓아보세요. 바람이 얼음 주변을 지나가면서 훨씬 더 시원한 바람이 나옵니다. 실제로 온도도 2도 정도 낮아지는 효과가 있고 전기세도 걱정할 필요 없죠. 더 효과적으로 하려면 큰 페트병 여러 개를 얼려서 돌아가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하나가 녹으면 바로 다른 걸로 교체하시는 거죠. 또 젖은 수건을 선풍기 앞에 걸어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물이 증발하면서 주변 온도를 낮춰주거든요. 일곱 번째는 단열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활용하는 겁니다.
낮 시간에는 커튼을 꼭 닫아 햇볕이 들어오는 걸 막아야 실내 온도 상승을 막을 수 있어요. 특히 땡볕이 드는 창가에 단열 커튼을 설치하면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단열 커튼은 두꺼운 소재로 만들어져서 외부 열기를 차단해줍니다. 좀 비싸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전기요금 절약 효과가 크죠. 만약 단열 커튼을 사기 어려우시다면 일반 커튼이라도 두꺼운 걸로 바꾸시거나 커튼 두 겹으로 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여덟 번째는 자연 환기입니다. 새벽 시간대나 밤 늦게 외부 온도가 떨어졌을 때 창문을 열어 자연바람을 들이세요. 에어컨보다 건강에도 좋고 무엇보다 전기세를 줄일 수 있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특히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는 하루 중 가장 시원한 시간이니까 이때 창문을 활짝 열어서 집안 공기를 환기시키고 온도를 낮춰두시면 낮에 에어컨 사용량을 줄일 수 있어요. 아홉 번째는 냉장고 관리입니다. 냉장고는 24시간 내내 돌아가는 가전제품이라 전력 소모가 많은 편이에요. 냉장고 문을 자주 열고 닫으면 전력 소모가 늘어나니까 필요한 것만 한 번에 꺼내시는 게 좋습니다. 또 냉장고 안에 너무 많은 물건을 넣으면 냉기 순환이 잘 안 되어서 전력 소모가 늘어나요. 적당히 여유 공간을 두시는 게 좋습니다. 냉장고 뒤쪽 코일 부분도 가끔 청소해 주시면 효율이 올라갑니다. 먼지가 쌓이면 열 배출이 잘 안 되거든요. 열 번째는 조명 관리입니다. 백열 전구를 LED 전구로 바꾸시면 전력 소모를 80% 정도 줄일 수 있어요. 처음 구입 비용은 좀 들지만 장기적으로는 전기요금 절약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곳의 조명은 꼭 꺼두시고 낮에는 자연 채광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이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전기요금 절약 제도도 꼭 알아두셔야겠죠. 먼저 에너지 바우처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에서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만성질환자 같은 에너지 취약계층은 여름철 전기요금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여름에는 1,500원까지 전기요금이 차감됩니다. 신청은 주민센터나 복지로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고요. 꼭 본인 명의의 전기계량기 또는 세대주일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매년 5월부터 신청받기 시작하니까 해당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세요. 그리고 여름철에는 한전에서 누진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해주는 정책도 시행합니다. 7월과 8월에는 1단계 구간이 기존 300kWh에서 400kWh로 확대되는데요. 이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적용되니까 많이 쓰게 되는 여름철에는 조금 더 요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 제도 덕분에 여름에는 평소보다 100kWh 더 써도 1단계 요금이 적용되는 거죠. 꽤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또 하나, 각 지자체에서는 폭염 대응을 위한 전기요금 지원이나 냉방용품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나 저소득층은 선풍기, 냉방기기, 전기요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이건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독거노인 분들께 선풍기나 에어컨 구입비를 지원해주기도 하고 부산시는 전기요금 일부를 지원해주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전의 복지 할인 제도도 있습니다. 장애인,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기본요금 할인이나 전력량 요금, 일부 감면을 받을 수 있으니까 본인이나 가족이 해당된다면 꼭 신청해보세요. 이런 혜택들은 한번 신청하면 계속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해당되시는 분들은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알아두시면 좋은 팁들도 몇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온수 사용량을 줄이는 것도 전기요금 절약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전기온수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온수 온도를 조금 낮춰서 설정하시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전원을 꺼두시는 게 좋아요. 샤워할 때도 뜨거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시면 전력 소모도 줄이고 여름철에는 오히려 더 시원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또 전기밥솥으로 밥을 하실 때는 한 번에 많이 해서 냉동실에 보관해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매번 밥을 할 때마다 전력이 들어가니까요. 전자레인지도 마찬가지로 여러 개를 한 번에 돌리는 게 효율적입니다. 세탁기도 전력 소모가 꽤 많은 가전제품인데 빨래를 모아서 한 번에 돌리시고 가능하면 찬물로 세탁하시는 게 전기요금 절약에 도움이 됩니다. 건조기는 전력 소모가 정말 많으니까 여름철에는 자연 건조를 활용하시는 게 좋겠죠. 마지막으로 전기요금 고지서를 꼼꼼히 확인하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매월 사용량이 어떻게 변하는지, 어느 달에 특히 많이 사용했는지 파악하시면 전력 사용 패턴을 알 수 있고 그에 맞춰 절약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또 이상하게 사용량이 많이 나왔다면 전력을 많이 먹는 가전제품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해 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기요금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팁들과 정부 제도들 하나하나 실천하시면 꽤 큰 절약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에어컨 온도 조절, 대기 전력 차단, 피크타임 피하기 같은 간단한 방법들부터 시작해보세요.
이것만으로도 전기요금을 20%에서 30% 정도는 줄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정부 지원 제도들도 꼭 확인해 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세요. 혹시 주변에 이런 정보가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모두가 아끼고 모두가 시원해질 수 있도록요. 이런 꿀팁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노후반전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더 알고 싶은 절약 방법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뤄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건강하고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